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검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이 어용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안 된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상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상일 의원님의 채널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유. 한동안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바쁘셔가지고 채널 활동을 좀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조만간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동안 나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주요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상일 TV 일석이조. 그러니까 저는 중앙일보 25년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주로 쭉 했고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했는데 그때 기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위 독자들과 언론인 또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 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이 서게 됩니다. 물론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기반한 저 이상일의 어떤 견해 이런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일석이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히 드리고 또 뭐 제 나름의 의견도 드리고 이걸 통해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과 교감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제 선거 때부터 쭉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제가 대학에 가르치는 일도 있고 또 다른 방송 지상파나 뭐 종편 출연하는 일도 있고 당에 또 당직을 뭐 하느라고요. 최근에 많이 네, 하고 많이 계시죠. 그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러나 또 짬짬이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못 올린 건 신의 한 수 채널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더 분발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께서 또 이렇게 활동을 또 재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막 나오고 있죠?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상일 TV 일석이조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상일 일석이조만 쳐도 채널이 딱 뜹니다. 여러분들 이상일 TV 일석이조 저희 신의 한 수가 거듭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계속해서 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상 시청에 앞서서 아직 추천을 안 하셨다면 회색 검지를 눌러서 파랗게 추천 버튼 지금 눌러주셔서 오늘 의원님과의 대담이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질문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라임 옵티머스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네, 있어요. 네. 이거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데 한간에는 이거 청와대가 주가 사기 조작단이었던 거 아니냐, 네. 국정농단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일단 이 사태부터 조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 금융 사기다 그러는데요. 결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 금융 사기면 어떻게 지금 검찰이 그동안 깔아뭉갰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권력하고 관계가 없다면 깔아뭉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깔아뭉개고 뭉개다가 안 되고 계속 터져 나오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이거 권력형 게이트 같은데 이거 철저히 파헤쳐라고 이제 국민이 목소리를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깔아뭉개기 해온 검찰도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예컨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그것도 일요일 날입니다. 라임의 전주,
돈줄인 김봉현이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김봉현 주장은 5천만 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강기정한테 전달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 말이 대체로 지금까지 맞아요. 그동안 수사 쭉 정치자금 뭐 로비자금 이렇게 했을 때 돈 줬다는 사람이 거짓으로 안 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줬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다 거의 100% 맞았어요. 그렇죠. 안 줬는데 줬다고 말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긁어부스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게다가 권력의 실세인데 그 사람한테 밑보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지난 6월에 이미 검찰 조사받는데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이걸 깔아뭉개고 강기정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김봉현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한 거예요. 내가 강기정한테 돈을 이강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다. 강기정은 펄쩍 뭐 안 받았다고 뛰지만 반드시 의혹 규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주목을 하면서 의혹 규명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도 좀 긴장하고 있고,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는 옵티머스의 소위 3인방이라고 있어요. 네.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고,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2대 주주인가 그렇고, 윤석호라는 사람이 사내 이사예요. 네. 변호사입니다. 이 윤석호라는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어요. 김재현도 구속돼 있고, 윤석호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작년 10월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 옵티머스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물러났는데, 이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가 청와대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규명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올 때 옵티머스 지분을 9.8%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다가 청와대에서 일하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차명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행정관이 그 윤석호의 부인이고, 이 이모 행정관은 또 옵티머스에 돈 세탁하기 위해서 만든 저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네. 셉틸리온. 네. 이 셉틸리온의 주식을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는 이모 행정관, 그 다음에 이모 행정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한모 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이 한모 씨한테 뭐 용돈조로 여러 번 돈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이 소위 권력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옵티머스하고 짜고 펀드 사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와 이제 관련된 거는 아마 이걸 파기 시작하면 훨씬 커질 거다. 옵티머스의 이제 설립자 이혁진이라는 사람은 2012년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재현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2018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베트남 출국하는데 따라가요. 같은 비행기를 탄 거 아니지만 비행기표를 별도로 끊어서 따라가서 베트남의 교민 행사에 나타나서 박항서 감독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옮겨서 두바이로 간단 말이죠. 네. 이 이혁진이도 두바이로 따라가요. 거기서 또 행사에 참여한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도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 중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국이 응원하고 윤미향이 응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잡질 않아요. 잡질 않고, 네. 심지어 그 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인데 그 신원을 다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안 해줬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혁진은 한양대 나왔어요. 네. 임종석하고 아마 동기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종석이 우리 한국에 있는 언론이 방송 뭐 신문 다 저기에서 북한의 뭐 조선 중앙 TV를 그 영상을 받는다 네. 하면 다 그 저작권료로 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도록 만든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그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이 출범할 때 이사장 임종석, 부이사장 송영길, 이혁진이가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는 권력의 실세들이 지금 많이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이현재, 검찰총장을 지냈던 최동욱, 이런 사람들이 다 옵티머스 고문으로 가 있고, 그렇죠. 이현재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인 양호라고 전 나라은행장, 이 사람도 지금 옵티머스의 회장
고문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비에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를 깔아뭉개려고 하지만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못해 검찰 수사 인력을 그 배째라식으로 나온 추미애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강기정이가 돈 받았다는 이 진술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강기정이 법정에서 이제 김봉현 진술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고 말한 거, 언론이 보도하자 그때서야 윤석열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사팀 보강이 옵티머스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윤석열이가 10명의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미애가 절반 정도로 받아줬는데, 어찌됐든 옵티머스는 수사팀이 보강이 됐지만 저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해온 거 보면 알아요. 옵티머스도 6월에 문건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문건에 뭐 소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 5명, 네. 민주당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 5명, 민주당의 또 관계자 3명, 기재부, 국세청, 금감원 이름이 다 실명으로 있는데 한 명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라임 김봉현이가 강기정 진술했을 때도 조사 안 하고, 강기정. 그러니 문재인과 이낙연 두 사람이 이 사건은 엄정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게 빈말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면 국민은 이미 검찰 수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엄정 수사, 철저 수사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한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서 내곡동 그 사저 특감이 특별 수사검사가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하자, 이 여론이 있었고, 그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이 그걸 수용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한테 다 줬어요. 그래, 너네가 한번 해봐라. 네, 너희들이 둘 추천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한 명 특검 임명하겠다. 그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정말로 이 사건을 철저히 있는 그대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에게 특검 2명 추천권 다 가져라. 그리고 2명을 추천하면 내가 그 중에 1명 특검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이었지만은 그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야당이 한번 해와가지고 추천할 거 하고 규명에 한번 나서 봐라 라고 해서 그때 다 넘어갔던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사태가 거의 뭐 사기단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조롱거리가 되고 명예도 실추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차라리 민주당과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특검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너네가 다 추천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친일이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거는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권력의 실세들이 아무 관여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특검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더 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불신하잖아요. 왜? 추미애가 들어와가지고 검찰 인사를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다 자천시키고 물먹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들이 자존심 상하고 검찰에 있어봐야 일할 의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표 던지고 나간 검사들이 질비합니다.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보면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죠. 이 정권에서 지금 고속 출세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사건건 윤석열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권력에 아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질 못해요. 그렇죠. 아니, 대표적으로 추미애 아들 사건, 서울 동부지검이 무혐의를 처리했습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장도 추미애 밑에서 일하다 그리 간 겁니다. 맞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그 사람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할 때 소위 이 정권이 채널A 기자 사건을 막 몰아가면서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의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몰아내고 정말 잡아 넣으려고 할 때 그 추미애 쪽에 쓴 사람이 동부지검장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 사람이 가서 추미애 아들 건 무혐의 처리해버렸어요. 추미애 보좌관이 대의한테 전화 걸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는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나는 보좌관한테 아무것도 시킨 일 없다. 보좌관이 왜 사적인 일을 하겠느냐. 국회 예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추미애는 카톡을 통해서 지원장교 김모 대의 전화번호 보좌관한테 보내고 보좌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문자 보냅니다. 이게 추미애가 지시한 게 아니고 뭡니까? 심지어 조서에서 그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거잖아요. 근데도 무혐의인 거예요. 근데도 무혐의고. 보좌관은 당연히 추미애 지시받고 조치하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했다면 그거는 부정청탁이고 압박이에요. 법무장관, 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지금 다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검사들을 국민이 믿어요? 안 믿죠. 그렇죠. 그러면 특검을 해야 돼요. 그럼 특검을 해서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권력 실세들하고는 무관하다. 특검이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은 뭐 특검이 했는데 게다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했는데 국민은 믿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권력의 눈치 보는 아까 우리 우동균 기자가 어영검사 표현하셨지만 그런 검사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수사 결과 내놓으면 국민이 누가 믿습니까? 그 수사 결과라는 게 예측되는 게 뻔해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딱 내놓고 꼬리 자르기식 그 수사 결과 내놓으면 국민이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주장할 거면 특검을 받는 게 맞고 민주당이 특검을 절대 못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가 분명해 보여요. 권력형 그 다음에 이미 강기정 이름 나왔죠. 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이름 나왔죠. 민주당 출신 중진 의원 하다가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는 김영춘 이름 나왔죠.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절대 처리 안 할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윤석열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당장은.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 하셨지만은 민주당은 절대 당당하게 못 나올 것이다. 당장 당대표인 이낙연부터가 옵티머스 비자금 회사로부터 복합기 렌탈비를 대납받았다라는 말이 나와버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뭐 여러 인사들이 그 이른바 실명이 언급됐다는 리스트에 지금 거론까지 되었다라는 상황인 거고 또 이미 관계된 사람들 몇몇은 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게만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뭔가 명확한 메시지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일 이제 윤석열이 국회 국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검찰총장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죠. 아마 라임 옵티머스 이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볼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다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윤석열은 국민이 이렇게 윤석열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정말 의식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찰총장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거고요.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아하. 윤석열이가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를 할 때 윤석열이 국회에서 그랬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거는 문재인 덕을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는 제대로 했다고 봐요. 아하. 그 바람에 윤석열 사단들이 다 잘려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이
의혹이 굉장히 짙은 사건, 이미 공소장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 수사가 더 진전이 안 됐어요. 예컨대 임종석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가 들어오면서 윤석열의 수적을 자르면서 지금 검찰이 어영검찰이 돼버렸고, 검찰이 뭐 권력의 시녀냐 이런 목소리가 막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아무리 추미애에 의해서 견제받고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총장입니다. 법치의 역사에서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검찰총장으로서 이거는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번 국회 나와서 정말 그래도 검찰이 아직 살아있구나,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이 수사는, 윤석열이가 지휘권을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 이 수사는 그래도 국민을 의식하는 수사구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아니구나,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니 윤석열 검찰이 권력자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건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강한 수사 의지를 표명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일부 수사팀이 윤석열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수사팀은 나중에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또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걸 명심시켜야 되고, 그렇죠. 또 직무감찰을 통해서 징계도 하겠다는 뜻을 윤석열이가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아들의 무혐의 문제, 네. 서울 동부지검이 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물을 거예요. 그렇겠죠.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고, 또 지금 군에 있는 젊은 우리 사병들 다 압니다. 추미애 아들처럼 휴가 갔다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23일을 그렇게 쓰면서, 게다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던 휴대폰, 그러니까 2017년 상황 아닙니까? 그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가지고 네. 확인했더니 2차 휴가 끝나는 날 23일인데 6월 23일입니다. 2017년. 그때 이미 그 상사 등이 더 이상 추미애 아들 이 휴가 연장 안 된다고 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23일 날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군대로 복귀하지 않고 토요일이 지나고 24일 지나고 금요일 날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 안 하고 하루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그 일요일 25일 일요일도 안 나타나니까 그 당직 사병 현모 씨가 추미애 아들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아들 처음에 받은 적도 없고 전화를 왜 하느냐, 이미 휴가는 연장됐는데 이랬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났잖아요. 6월 25일 날 통화한 거 확인됐고. 네. 그래서 이 당직 사병이 전화한 다음에, 추미애 아들과 전화한 다음에 30분 뒤에 이제 장교가 나타나서 급히 처리한 상황과 관련해서 지원장교 김모 씨는 사전에 휴가를 연장 승인하지 않았다.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검찰에서. 근데 검찰이 이 진술까지 깔아뭉개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아마 이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윤석열의 입장을 분명히 물을 텐데 윤석열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추미애 아들 건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 등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 반드시 추미애 아들 문제 다시 저는 뚜껑을 열어서 다시 철저 수사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22일 날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이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부합하는 또 수사, 지침,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해 주신 건데요. 저는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 나왔던 보도가 좀 의미가 있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네네네.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끊어줬다. 이걸로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사실 그때 그 기소됐을 때도 이성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번이나 지시를 내려서 처리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상황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최강욱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정에서도 자기가 무슨 기자회견 하러 가야 된다고 재판 도중에 뭐 나가야 된다고 그런 코미디도 연출하고 그래서 재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아들이 2018년에 고려대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냅니다. 그 입학원서에 끼워놓을 서류로 허위로 최강욱이 있는 법무법인에 인턴을 했다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허위 인턴 증명서 확인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경심과 최강욱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건 허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죠. 업무방해 혐의로. 그런데 최강욱이가 선거 때 뭐라 그랬느냐? 나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일이 없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유튜브 등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럼 이거 허위사실 유포죠. 거짓말했죠.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강욱이 소위 실세 아닙니까? 최강욱은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2017년에 발급해 주고 나서 조국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그때. 네. 그리고 조국이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그리고 거기 청와대에서 그렇게 활동한 거 가지고 선거 때 열린민주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청와대에 소위 요직을 꿰차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이 혐의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러면 이걸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권력 성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이 무슨 기소냐 이랬는데 윤석열이 최강욱 기소해. 이제 이렇게 해서 15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0월 15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 윤석열 지시로 이제 기소를 최강욱을 했습니다. 4시간 전에. 예, 윤석열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바로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이고 이게 검사다운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최강욱이가 저 트위터에 SNS에 뭐라고 썼냐면 한동안 잠잠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윤석열을 겨냥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또 뭐 까분다는 식으로 사고를 치면서 나타났네 이렇게 쓰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 등에 어떻게 썼냐면 최강욱이 네가 권력 믿고 까부는데 지금 네가 말하는 이 헛소리가 바로 개 짖는 소리다. 그렇죠. 네가 아무리 소위 개소리를 해도 법치의 열차, 정의의 기차는 달린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같은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엄정 처벌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기소한 거, 최강욱이 지난번에 업무방해 혐의로 이성윤이가 반대하는 걸 또 딱 주저앉히고 기소한 거 잘했고 이번에 잘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2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이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걸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자기는 검찰의 역사, 법치의 역사에서 그래도 검사다운 검사였다라는 걸 그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참 그나마 이 윤석열 검찰총장 뭐 세간에는 뭐 식물총장이다 이런 말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또 한번 또 소신 있는 행보를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대놓고 어용 노릇을 하는 지검장을 상대로 똑바로 해라라고 경고장을 날리는 윤석열의 행보,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현안들 더 많이 외부에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회색 검지신 분들 아직 추천 안 누르셨습니다.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정감사를 이제 하게 되면 윤석열이한테 제가 또 만약에 법사위원이라면 이건 물을 것 같아요. 추미애의 검찰 인사 어떻게 보느냐. 아하. 추미애는 걸핏하면 자기가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요. 아니 검찰을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저 뻔뻔한
추미애. 이 추미애 검찰 인사 윤석열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정말 속에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래. 검찰 개혁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을 개악하는 거고 검찰을 장악하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권력의 검찰을 만드는 권력의 신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그래서 윤석열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직을 걸고 정말 각오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그때서야 또 국민들이 활활 타올라서 응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검찰의 힘, 윤석열의 힘은 검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결국 그 검찰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잘 상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거듭 홍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TV 일석이조입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더욱더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일 일석이조만 쳐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상일 일석이조 많은 분들 성원이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사실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으시다 보니까 좀 활동을 좀 자주 못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다시 또 유튜브를 재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상일 일석이조 더 많은 분들의 구독, 추천,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의 한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엄지이신 분들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 버튼 꼭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일 텐데요. 눌러주셔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 참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뭐 측근들이 뭐 좌천되고 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들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소신을 펼칠지 하나하나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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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